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3장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어제 저희 상임위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유주영 과장님 보셨습니까? 잠깐 보셨습니까? 그럼 마음 놓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이 2022년도 9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질의했었던 게 성인지 예산 성과 지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입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저희 평택시가 의원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추경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어떤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에서 지적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줘서 한 10%는 바뀐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조직이라는 것 안에서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많이 변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9대 마무리하는 예산안 심사에서 그래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인지를 하셨을 텐데 국장님이 본 미래도시 전략국의 성과계획서 이번 자료를 보시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총괄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이 부분은 전에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략 목표 설정한 이후에 이제 성과 지표수라든지 단위 사업 수도 좀 세분화해서 부서별로 좀 많이 좀 책정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현재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직접 다 연결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걸 또 피드백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거는 자신 있게 이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과 계획서를 만들고 이걸 또 평가하는 부분에 이해하고 그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향후에도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10% 바뀌었다고 하는 게 저도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매년 바뀌어 나가면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저는 변동률로 봐서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과 지표수는 법적으로 3개 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는 뭐 4개, 5개까지 만든 부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게 완전히 지금은 조율이 좀 된 상태고요. 단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성과 지표를 공통적으로 내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위 사업소는 많은데 성과 지표수가 굉장히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과 지표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다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제시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과장님들? 이거 가지고 목표치 설정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이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관례나 관행은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답습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일례로 죄송하지만 전체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성과계획서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도 부서 거는 첨부 자료로 해서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237페이지 반도체 소부장 육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도에 1억 5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쵸? 신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왜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 2030년까지면은 지금 반도체 AI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미래기술학교 운영지도 도비로 한 것도 나와 있고 많은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소부장 육성이에요. 육성이라고 하면 반도체 AI과가 분류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끌고 갈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갖고들 오셨죠?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 그 안에 보면 일반회계 미래기술학교는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육성에 대한 부분은 26년도 1억 5천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근데 여기에 사업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까지는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첫날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성인지 예산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성과 계획, 그 다음에 그 지표수, 성인지 예산, 중장기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거를 갖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과 계획서에는 있는데 중장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서 안에는 안 담겨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예로 하나만 들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들은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평택시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수립을 하지만 5년 단위 계획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 수반 어떤 걸로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 잡으실 거예요? 제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분야별 투자 계획 상세 부분 65페이지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중점 투자 방향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해가지고 200억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왔어요. 이 중장기 계획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장기 계획을 산출 근거로 해서 2026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자, 자료에 보면 91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 설명해 주십시오. 200억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 200억에 대한 거는 그 매년 그 한 40억씩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그 기본적인 그 CCTV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40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그 소모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CCTV 그 통합 플랫폼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공공요금 그리고 그 통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돼 있는 게 91페이지에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다고 보세요. 투자 계획이. 그거는 투자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중장기 투자 계획을 여기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이 아니에요. 저희가 장관 항목 해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장기 투자 계획은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 자 보십시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이에요. 200억입니다. 중장기 계획 이렇게 잡으시고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사업 설명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보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200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 중장기 계획 세워서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명목으로 저희가 200억 원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 다 똑같으세요. 지금 제가 두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계속 갈 건데 왜 중장기 계획이 평택시에서 이렇게만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 예산 안 하고 중장기 계획이 왜 따로 노는지, 이건 그냥 1년 계획이에요. 10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에서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중장기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단기 계획이다, 1년 계획이다, 이거 시정해달라. 1도 시정이 안 됐어요. 아까 그 10%에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장기 계획 부서에서 사업 계획으로 중점 과제로 해가지고 삼은 거에 대해서 그 연도별 5개년에 대한 자료 정확히 여기서 브리핑 하실 분 계세요? 하셔야 됩니다. 5개년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워서 연도별로 예산 요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사업이 끝난 사업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2026년부터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뒤에 보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년에 맞춰서 매년 예산안이 약간의 수정은 되겠지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에는 5개년 계획이라고 세워서 들어갔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없다? 그러면 뭘 믿고 여러분들이 5개년 계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2026년도 거를 승인을 해드리냐고요. 비슷한 사항인데 73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도 똑같습니다. 2026년도에 810억이에요. 산업진흥 고도화가 2027년도에는 약 500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486억, 2029년도에는 445억, 2030년도에는 3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국비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10년 안에 사업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17.1%가 감액이 되고 계산이 됐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산업진흥과 고도화가 다 여기 상임위 아닙니까? 여기 과 아니에요? 국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뒤에 자료를 보면 그 어디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설명서 밑에를 보면 171에서 178에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하는데 그 세부 계획서에 녹여 있지가 않아요. 이 많은 예산들이.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보고 본 의원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참 많았습니다. 반복적인 얘기라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과계획서 안에는 지표 단위사업, 그 다음에 그 지표수를 만드는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아까처럼 중장기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설정하는데도 기준이 자료 수집 출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
관행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들 추리시고요. 그 해야 될 사업들의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중장기 계획서를 보고 2026년도, 2027년도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장기 계획 안 보시잖아요. 자료로만 행안부하고 의회에 제출하시고 안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쓰는 지침이 중장기 계획서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는 지침이 아니고. 근데 너무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서를 갖고 오후에 추가 질문들을 할 텐데 추가 질문을 할 땐 정확한 대답이 요구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시고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지적한 그 부서랑 비슷한 부서가 스마트 도시과가 있어요. 종합관제 사업소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실수들이 똑같은 두 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할 건데 우선은 그 부분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이번 이제 추경을 보면은 세입 쪽은 이제 한 25억 6,900만 원, 6,600이구나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기업 투자가 그 복합 산업단지 그 국비 보조금 반납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세출은 지금 3,4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그 세출의 그 스마트 도시과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 주택 도시보증공사 차입급 이자 상환한 게 있어요. 이자 상환. 이게 이제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납부하다가 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좀 추가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좀 얼마입니까? 이 좀 차입금이? 30 네, 예상했던 이자 예, 38억 정도 되는 38억 정도 되는데 좀 그리고 뭐야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당초 예산 세우실 때 이율 같은 게? 지금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좀 그 지연돼서 좀 연체가 지금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체가 부분 나갔던 부분이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세우는 부분.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명시열된 것 중에 보면 이제 미래전략가가 3건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그 용역 시기가 도래 안 돼가지고 3억 이월이 됐고 그다음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19억 2,500 이월됐고 그다음에 기업 투자가는 이게 지금 이게 24년 11월에 그 피해잖아요. 제 그 폭설로. 예, 폭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여지까 아직까지 이게 2월이 돼 있죠? 그다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그게
뭐 보상이 안 됐나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1차적으로 10월 30일까지 4,927만 6천 원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올해 7월부터 이제 지원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11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완료됐는데요. 요게 신청 그 대출 기간이 바로 뭐 1월부터 신청한 게 아니라 대출을 뭐 6월부터 치르니까 요 기간이 1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내년 6월까지 다 입금이 될 겁니다. 매월 입금되는 거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예. 예, 2차 사이클이 한 바퀴가 2차 보존을 1년치 해주는 건데 예. 대출 시기가 6월 달부터 늦어져서 6월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면 내년 6월까지 예. 적용이 돼서 예. 그래서 이게 2월이 된 네, 상황이네요. 사이클이 그렇게 한 1년은 돌아가는 겁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게 무슨 왜 여기까지 아직까지 이게 지원이 안 됐나 해서.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가는 이제 그 지능형 방법 CCTV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해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들이 설계는 다 끝냈고요. 설계는 다 절차 끝났습니까? 절차 이제 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는 내년 초에 지금 다 할 예정. 그리고 도시철도과는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그 조성 사업에 137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이해 추경 때 그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 세웠던 내용이죠. 100억. 네, 100억 세워서. 예. 근데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게 2월이 됐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편성 당시부터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집행 계획 같은 게 이게 좀 철저하게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장기 계속 공사들이 이제 자재나 공사비를 원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 예산에 세웠던 거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해서 돈이 없었고요. 네. 이제 추가로 지금 100억을 세워서 여기 이제 기준일이 이제 10월 말일 기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은 지금 2월 된 금액은 한 90억 정도만 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나 연말까지 하면 네네네 원인행위나 이런 공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세운 거고요. 그 지금 이제 10월 말 기준이니까 12월 말이면 이제 다 좀 집행을 하고 90억 정도가 남는다. 2월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2월 기간 동안 또 2월 되는 동안 또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집행할 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6년도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세입이 지금 84억 정도 이제 감액 편성이 돼서 올해 이제 미래도시전략부 예산이 한 24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도시철도과가 제일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저거죠. 이번에 지방채 또 발행하는 맞습니다. 저기 남아 있는 1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전년도에 220억 200억 정도 발행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전년 대비 좀 줄어드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300억 그러니까 25년도에 300억 발행한 거고요. 25년도에 300억. 네, 내년도 100억. 지금 이번에 발행하는 거는 차입선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농협입니다. 농협이에요. 이번에 네, 100억 하는 것도. 네, 네. 이게 지금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이율도 높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차입선 변경이나 이런 것 좀 노력하셔야 되는 거
예, 저희가 이제 뭐 그를 그 여러 방면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했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지금 농협으로 이제 차입선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율이 좀 높습니다. 3.34%거든요. 내년도 저기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좀 더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 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입선도 좀 그 상한 조건이 좋은 그런 정부채나 이런 데로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전력과는 이제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이죠 이게 수소도시 조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마을공동체 도비 보조금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전년 대비 좀 이렇게 좀 84억 정도 이제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 보면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전략과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지금 현재 집행률이 30% 맞습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 30%로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해 추경에 저희가 이제 4억을 추가 네. 확보를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이제 30%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일단은 이제 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거라 2월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 3억 네네. 2월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집행률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마스터 플랜 언제 3월 준공이라고요? 내년 3월?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년 이제 말까지 이 진행돼요? 부분이 이제 학교 설립 인가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가를 내년 말 안에는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당초에는 이제 올해까지 그 외국 교육기관하고 이제 협약하기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연말까지 좀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을 좀 정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메일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서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 평택시에서 그 의뢰한 그 로펌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 지금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측의 로펌하고 법률 관계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까지는 어렵지만 내년 초까지는 좀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초. 지금 여기 이제 올해 이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여기 회의 준비 경비의 그 회의 차량 임차비가 500만 원 이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국외 출장 여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국외 출장 여비만 가지고는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미국 학교를 이제 방문할 계획인데 그거를 다 충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그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셨을 때 차량 임차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25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네, 일단은 500만 원씩 이외에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차례만 미국을 갔다 왔고 내년에는 설립 인가 협상 등 해서 두 번. 두 번이라서 이제 금액이 금액이 좀 좀 배로 좀 증가했습니다. 이외 한 번 갈 때 이 정도 들어간다. 차량 임차하는 비용이. 올해는 이제
이해 가실 예정이에요. 600만 원씩.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번 정도는 그 인가 문제 때문에 본교를 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법률 검토 영역은 지금 올해 25년도에 이제 8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집행이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그 부분하고 또 추경에 추가로 이제 더 세워주셔서 네. 그거를 지금 현재 그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난 후에도 이제 설립 인가라든가 개교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그 계약 말고 추가로 이제 필요한 그 법률 자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 올해 그 추경에 세운 거랑 이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2월이 되는 건가요? 그 대부분 올해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될 네. 겁니다. 지금 이제 12월인데. 예. 그다음에 우리 청사 지금 국제학교 설립 준비단 해가지고 청사 이전하려고 지금 외부에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요거 장소나 이런 것들은 좀 어디 대충 확인을 좀 검토를 했나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회계과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외부 청사로 나가게 되면은 그 인터넷 전용망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지금 나가 있는 이제 저희 미래과에 이제 스마트과도 좀 네. 나가 있는데 그쪽 건물을 하게 되면 그 통신 장비를 좀 같이 쓸 수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쪽을 좀 검토하고 예, 있습니다. 그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좋겠네요. 그런 부대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 정책개발 평가 지원 이 지금 집행률 13.5%인데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러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 공약 그것 때문에 평가단이 그런 거예요? 2천만 원 큰 금액이 여기 금년도에는 같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아직 이제 또 집행이 연말에 되는 부분이라 이 당시 그것 때문에 10월로는 그런 이제 거예요. 집행률이 났습니다. 지금 이 연구용 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회 개최했습니까 올해? 이제 심의위원회 그 서면까지 해서 지금 5회 정도 했습니다. 서면까지 해서. 네네. 그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심의위원회를 좀 개최를 좀 많이 하고 많이 여기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것도 용역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 금액이 적정한지 뭐 이런 것들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를 좀 네. 구체적으로 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네. 좀 심의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심의 과정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해했다. 저기 서면까지 해서. 지금 1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행사라는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 전년도에는 지금 아니고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25년도 공동체 아카데미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까?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문화 행사 이 어떤 행사를 한 거죠? 어떤 이게 좀 그 위탁 민간 경상 사업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그 행사 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민상 경상 보조 사업 보조는 그 아파트에다가 네, 아파트에 저희가 주죠, 이제 프로그램. 네. 지원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아카데미 지금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3천만 원이었어요. 그거 이제 지금 1천만 원으로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이제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공동체 아카데미.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행사 이것도
올해 2천이었는데 1,000으로 감액이 됐고 공동체 한마당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이제 7천이었어요. 올해 당초 예산에. 이제 공동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그 단지의 임원들에 대해서 주민 대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하는 거예요. 예, 교육을 이수한 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이렇게 지원받는 아파트 외에도 이제 추가로 또 신청하는 데가 있고 해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발코니 음악회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비에서 저희 시에서 이제 직접 하는 그 비용에서 그동안 이제 아파트 단지 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목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쪽으로 이제 금액을 좀 이전해서 항목을 좀 바꿔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사실은 행사 운영비를 좀 저희가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를 좀 늘리려고 했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좀 다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지 지원 22개소, 거점 5개에서 27개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산이 다 담기지 못해서 지금 22개 정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신청하는 아파트는 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그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제 18개소를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쪽 아파트 공동체 그런 뭐 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에 그 주민 역량 강화 이쪽에 이렇게 하던 7천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던 거를 좀 예산 상황 때문에 줄였다 이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역량 강화나 이제 부대 행사도 요 행사 운영비에서 했고 네. 그동안 이제 아파트 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행사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이제 일부 또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직접 지원하는 거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쪽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아서 이번에 행사 운영비를 줄이고 아파트 지원하는 부분을 민간 경상 보조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전을 좀 했는데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네. 그 지금 전년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25년도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16개소를 했고 거점 사업을 4개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그게 좀 2개소가 늘어난 거고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이 늘어난 거고 이거는 좀 줄었는데 요거 지금 그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요 올해 어떻게 했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 18페이지요. 여기 그 운영비 중에 임대료는 이게 뭐죠?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데 1,200만 원이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이웃분쟁 조정센터 이거는 이제 민간 위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을 해 왔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탁 기관에서 그 전에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임대료를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시에 이제 일을 대신해서 사무공간까지 인력까지 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도 그 임대료를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조건은 그게 없이 이제 공모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공모하면서는 그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이 민간이 딱 받으시는 이분들이 쓰는 사무실을 그전에는 무상으로 썼었는데 임대료를 반영해줬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하는 이제 조건에 있어서 네. 이런 조건이라면 이제 다른 기관이 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네.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공모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웃분쟁 교육 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 1억 2천 정도 있는데 2,800이 있고 그다음 소통방 운영. 이 소통방 운영하는 소통방이 지금 현재 몇 개죠?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이제 운영비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웃분쟁 상담이 있고 이제 세부 내역을 보면 이제 워크숍 있고 센터 상담 운영비 이 센터 상담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다음 장에 초등학교 대상 그 생활 예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에서는 2천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여기 이웃분쟁 교육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여기 센터에서 하는 사업. 그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소통방이나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입주자 대표라든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뒤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한된 부분은 이게 이제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거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도 이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이러한 이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그런 주체로서 이런 갈등 감소 그리고 생활 예절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주민 참여로 별도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2,800 정도 예산이 여기 사업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초등학교 대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네, 그렇습니다. 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이- 그 교실에 가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심화 교육까지 통해서 이제 상담사들을 육성을 했는데 이제 네. 그분들이 가서 이제 교육을 상담사들이 진행하는 사업. 가서 여기 보면 이제 7개교 200만 원씩 이렇게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층간소음 예방교사 교육 운영이 4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층간소음 예방교사 교육 이게 학교 교사를 교육하는데 4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죠? 말씀은 아니고 이제 네.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아까 강사? 이제 강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사들을 교육하는 비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400만 원이고 네. 몇 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출. 그리고 학교에 이제 200만 원씩 돼 있는데 7개교에 이게 몇 회 가서 하는지 층간소음 교육을 이런 구체적인 뭐 세부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세부 자료 별도로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페이지 그 중대 규모 수소 생산 시설 이게 당초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이 됐나요? 네, 지금 이제 당초가 20년 7월이었나요? 여기 저 사업 내용에 보면 20년 7월까지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기간이 연장이 돼서 26년이고요. 네. 사실상은 몇 년 전에 좀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스공사 자체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을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56억을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증액분이 되는. 그러니까 가스공사의 내부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지금 이제 국비가 들어갔고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시비가 이제 9%가 49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익 배분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희 여기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평택을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간혹 이제 수소 공급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평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유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수익이 나던 이런 거는 우리 시하고는 관여가 없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이런 차원이란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시 조성 사업 지금 이번에 75억 정도 이제 국도비 보조금 내려와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 지원센터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75억이?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수소도시 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75억은? 예, 근데 이제 요거 75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예. 이뭐 단계별로 구축을 하니까요. 예.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지금 지원센터 구축만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예,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이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배관망 그 수소 배관 15km 이제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이거. 네. 그럼 현재 25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여기에. 기확보액하고 올해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네, 합치면 그렇습니다. 250억 정도 되는 네네. 거죠. 그럼 한 반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 수소 배관망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소 배관망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예산이 다 그렇죠? 220억이 향후 투자인데 이게 좀 나중에 또 이게 좀 증액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업비가 늘어날 네, 그래서 것 지금 예, 좀 증액될 거로 보이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 또 시범 사업, 실증 사업을 좀 유치를 해서 이제 배관망도 이제 추가 소요되는 부족한 부분은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비하시고 그 세부적으로 계획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이 공기 문제도 그렇고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복합기지 운영 이게 지금 위탁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1년치 다 산정한 건데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올 때는 3개월치 4천씩 해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6개월 해서 이제 네.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예산은 이제 3억 9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5년도 올해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3억 2,900으로 조금 다소 줄었는데요. 네. 요 부분은 지금 트럭이나 버스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41만 6천 원 정도가 월 소요된다라고 지금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 뭐 수입하고 이런 것들 하고 다 확인해서 평균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 네, 네.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30페이지 청정수소 시험평가 실증화센터 이것도 이제 올해 35억 5천을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이제 도급공사 16억 5천, 광급자재 10억, 감리비 6개월 분이 3억 8,450, 부지임대료
12개월에서 4억 5천 2백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아직 매입이 안 돼서 부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임대료를 이 낸다는 부분은 얘기인가요? 이제 처음부터 임대 땅을 저희가 임대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예. 그리고 10년 후에 이 연구원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쪽에서 매입을 저희 시가 아니라 연구원에서 이제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인가요? 아, 부지는 도시공사 소유고요. 도시공사 소유? 도시공사의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4억 5천이면 도시공사에 임대료 주는 그렇습니다.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그냥 이제 시작하는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라이즈 사업 이거 지금 2억을 이제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누가 이 지금 라이즈 국제대하고 거기 컨소시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국제대하고 평택대 평택대하고. 컨소시엄이 하는 거는 진짜 라이즈 사업이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은 국제대하고 거기서 하는 평택대가 하는 거고 예. 미래성장 선도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네. 이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아주대학 아주대에서, 예, 아주대학하고 저희 평택시가 같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 사업 주체는 아주대에서 아주대입니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사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것들 예전에 산업진흥원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 그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게 수립되기 전에 이제 예산안을 그냥 대략 잡은 거라서요. 대략 지금 잡은 현재 지침을 받아서 네.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평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대학교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뭐랄까 좀 이 계획 요 미래전략 것까지만 하고. 그래 이거 좀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우리가 사업들이 있고 그 뭐 그런 전략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제일 필요하고 효과적인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차 포럼 이거 올해 이거 지금 미래차 포럼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업 협의체를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네.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안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포럼은 이제 그동안 그 워킹 그룹이나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제도 개선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이제 포럼 형태로 발표도 하고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이제 정책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이거 세부 내역을 보면 좀 홍보비 3천, 임차료 2천, 인건비 1,5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워킹 그룹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포럼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워킹 그룹에서 그런 정책들 교환하고 뭐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행사성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또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포럼이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이 세부 계획이나 한번 주십시오. 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실지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